자, 펴보시고요. 우리 숙제가 뭐였죠? 정석 먼저 볼게요. 정석책 위주로 좀 가야 되니까. 일단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죠? 어떤 것 같아요? 나아요? 그 건물 그 모양새는 더 나은 것 같은데 사실 강의실이 넓지가 않죠. 조금 그러네요. 칠판은 뭐 괜찮으셨고 위치는 어때요? 태빈이는 우기가 좀 더 가까워졌어? 멀어졌어? 조금 멀어졌어. 성현은? 멀어졌어? 아 그래요? 다? 준이는? 가까워졌어? 민채는? 멀어졌어. 5분 정도 차이 나나요? 10분? 그래도 그나마 여기가 시설이 제일 괜찮게요. 일단 임대료도 더 제일 비싸고요. 그래서 2관, 3관이 있는데 2관은 좀 깊숙이 더 들어가야 되고 3관이 그나마 기존 위치랑 좀 비슷한데 거기도 강의실이 되게 조금해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죠? 뭐 학생들이 좀 더 들어오면 좀 답답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그냥 유지됐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자, 정석책 먼저 갈게요. 정석책 질문을 그 교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수업이 좀 쉽지 않은데 13 유제 13 연습 13 유제 14 불러보세요. 일단은 질문 일에 2번 왜? 11 6 3-2 14-2 유제 맞죠? 연습 14는 없었죠? 연습 14 없었는데? 유제까지 풀어왔어? 나중에 할게요. 연습 8번? 8 그거 나중에 어차피 연습 문제 나갈 테니까 그때 할게요. 또 질문 끝. 민철 없어. 나왔어요. 12번. 오. 자, 13-2번 가볼게요. 1번에 2번. 자, 위에 있는 연립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연립 1차 방정식이죠? 연립 1차 방정식. 이거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내신 대비, 그 범위이기도 하고요. 그거랑 똑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긴 해요. 해가 없도록은 이제, 맨 뒷단원에 나와요. 얘 두 개를 직선의 위치 관계로 나타낸 다음에, 이 직선의 위치 관계가 만나지 않게 하는 게 어떤 경우? 평행한 경우가 돼요. 평행한 경우. 평행하면 아예 안 만나잖아요. 그럼 해가 없으려면 교점이 없어. 그럼 이 교점이 없다는 건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중이상 과정을 떠올리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중이상에서 자, x, y에 대해서 1차식 형태는요. 무조건 직선이야.
x가 없어져도 직선이고요. y가 없어지고 x만 남아도 걔도 직선이야. 그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해가 없다. 그러면 평행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요.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어때야 돼요? y절편 다르다를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일반형이죠. 일반형이란 그냥 왼쪽으로씩 다 전개해서 몰아넣은 게 일반형이야. 근데 우리는 표준형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y는 mx 더하기 n꼴로 함수 형태로 나타난 게 표준형이었어요. 나중에 어차피 다시 할 거예요. 고생하면서.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기울기가 누군지 딱 보여 안 보여? 보이죠? x의 개수로 얘가 기울기 역할이고요. 나머지 이 상수 부분이 y절편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두 개의 열린 이제 방정식이 주어질 때,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가 같다고 설정하고 y절편은 다르다라고 놓고 풀면 돼. 근데 우리가 얘는 방정식 형태, 즉 일반형이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바꿔요. 바꾸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는 공식을 암기해 주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x계수분의 x계수와 y계수분의 y계수 한 것이 같으면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었어요. 한번 가볼게요. 2분의 a 빼기 1 x계수분의 x계수가 그 다음에 y계수분의 y계수 그러면 a-2분의 3 두 개를 같다고 놓으면 얘는 기울기가 같다를 표현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분의 상수항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y절편이 다르게 놓으려면 상수항분의 상수는 다르다고 놓으면 되는 거였죠. 기억나세요? 지금 다시 외우세요. 어차피 다시 또 외워야 돼요. 내신 대비 할 때. 그럼 얘 두 개를 먼저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얘는 크로스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a 빼기 1과 a-2 곱하고요. 얘랑 곱하면 6이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여기서 하면 플러스 2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4니까 인수분의 1, 4로 되겠네요.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되겠죠.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4로 나와요. 맞죠? 인수분해 안 해도 되죠?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두 개가 나왔는데 이제 a한테 값을 한번 넣어봐요.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맞아요? 근데 얘도 마이너스 1이잖아. 같아지면 안 돼요. 근데 같아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는 거야. 맞죠? 만약에 얘 전부 같아지게 만들면요. 걔는 위치 관계가 어떻게 들어가요? 일치로 들어가는 거죠.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똑같으면 걔는 일치야, 일치. 아시겠죠? 따라서 4를 써야 되겠죠. 4를 한번 넣고 확인해 볼까요? a에다 4 넣게 되면요. 2분의 3이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2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럼 걔가 마이너스 1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로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a 값은 4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출제자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푸는 게 출제자 의도는 아니고 우리가 개념이랑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그냥 연립을 그냥 바로 때리는 거야. 이 위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연립을 때려버리려면 뭘 없앨까? x나 y 둘 중에 하나 없애야 되는데 뭘 없앨까요? 상수 없앨까? 상수? 상수 없애면 두 개 더 해야 되고요. 그럼 한번 해봐요. a 플러스 1 되고 얘는 a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렇게 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이거 개수 하나 맞춰줄게요. x를 똑같이 맞춰줄게요. 그럼 얘는 양변에다 a-1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 끝까지는 안 할게요. 사실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러면 a-1 곱하고 a 빼기 2 y 얘는 마이너스 a-1은 0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위에 건 2배 해야 x에서 똑같이 맞춰주겠죠. 그러면 2배에 a 빼기 1에 x 이렇게 들어가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요. y의 개수 뭐 나오고요. 상수가 뭐가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에서 6을 빼요. 그럼 마이너스 6.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얘 빼면 마이너스 1 돼요.
그러면은 a 빼기 3이니까 뭐 a 제곱 마이너스 3a.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해가 없도록 나오려면 얘 등식이 참이 안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럼 그때 여기를 0 만들어주고 얘는 0이 아니게 1차 방정식에 미지수 포함된 걸로 그리면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알겠죠? 괜히 어렵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관계, 직선의 위치관계로 푸는 게 맞아요. 한번 이거 해설지 아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설지 한번 천천히 살펴봐요. 그냥 연립 무식하게 때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중요한 게 이거 위치관계로 가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좀 더 쉬워. 자, 그 다음에 11번 바로 갈게요. 생각 많이 해보세요. 11번에 둘 다 할까요? 이제 11번. 음, 1번. 자, 얘 무슨 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이죠? 그죠?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정보가 부족해요. 그러면 얘는 자연수 조건이 없다고 치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서 해를 몇 개로 정할 수가 없죠. 그럼 걔가 부정이잖아요. 부정.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못 풀어요. 못 푸니까 얘는 뭘 줬다? 자연수 조건을 추가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정방정식 쭉 정리했었죠?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유리수 조건, 실수 조건. 딱 네 가지만 있어요. 그에 대해서 실수 조건이 사실 제일 어렵기도 하고요. 내용이 복잡해요. 복잡. 그래서 이번엔 자연수 조건인데, 자, 우리가 x, y,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을 때는요, 약수배수 관계로 인수분해 된 꼴, 인수분해는 아니에요. 왜 인수분해가 아니냐면 오른쪽에 숫자가 남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인수분해 된 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최대한 묶어봐요. 문자에 있는 것끼리. 그럼 x로 묶어주면 얘는 y 빼기 3에 x 이렇게 묶이고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얘가 y 빼기 3을 묶어야 되니까 억지로 만들 거야. 그럼 y의 개수가 지금 1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요. 일단 마이너스 3y를 마이너스 3 묶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3 들어와야 되죠. 마이너스 3이 들어와야 얘랑 또 묶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마이너스 3이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안에서 플러스 3을 해줄 건데 전개시켜서 내보내면 마이너스 9로 나오죠. 돼요? 이거 안 되면 천천히 식 다 써서 한 두세 개 더 써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y 빼기 3이 공통인수가 됐으니까 얘 두 개를 또 묶어줘도 되겠죠. 묶으면 얘는 x 빼기 3으로 묶여서 들어오고요. 얘는 y 빼기 3. 계산하면 넘어가서 플러스 5가 되네요. 그래서 어떤 두 수의 곱이 자연수 또는 정수꼴 이렇게 되는 게 자연수랑 정수 조건 줬을 때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수, 자, x랑 y가 자연수인데요. 빼기가 돼 있으니까 얘가 전체 수는 정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정수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5가 되는 경우 일단 다 써보는 게 좋아. 나중에는 그냥 알아서 걸러낼 거야. 좀 익숙해지면요. 스스로 그냥 걸러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까지 일단 다 써보는 거야.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 생각하면 되시는 거고요. 처음부터 너무 하면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 그러면 x-3이 1이 되려면 x는 4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y는 8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연수니까 써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5가 되려면 x는 8이 돼야 되겠고요. 얘가 1이 되려면 y는 4가 돼야 되겠네. 그럼 얘도 자연수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가 2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y는 마이너스 2가 필요한데 y는 자연수여야 되니까 얘는 못 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안 되겠죠. 그래서 되는 거는 4, 8, 4 두 개만 되겠네요.
순서상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뭐 x는 4일 때 y는 8이다. 뭐 이렇게 묶어 써줘도 상관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2번이 아직 좀 익숙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얘 모르면요. 조금 손해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손해보냐면, 저기, 어디죠? 경우의 수 파트. 뒤쪽에 나오죠? 경우의 수 파트에서 부정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전 몇 개, 동전 X개, Y개, 무치패는 Z개, 이렇게 놓고 집어넣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이걸 사용을 못하면요. 조금 훨씬 더 오래 걸려. 물론 근데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XY가 자연수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부정방정식이죠. 식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무식하게 원래는 개수가 큰 거에다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근데 그러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수 큰 거 있죠? 근데 나중에 안 돼, 개수 무조건 큰 게 되는 게 아니고요. 36이랑 묶일 수 있는 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지금 둘 다 36이랑 묶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큰 거를 최대한 넘기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3y 남기고요. 4x 이항시키면 36 빼기 4x 이렇게 되고요. 네, 우변을 4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9 빼기 x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곱해진 숫자를 보니까 3과 4는 서로 소관계죠? 사실 서로 소관계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거 포기하고 싶어져. 맞죠? 선생님도 그랬어. 가뜩이나 부정방정식 어려운데 서로소 개념까지 서로소 뭔가 되게 어려운 개념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서로소 모르겠으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서로소라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냥 왼쪽이 3이 곱해져 있네. 그럼 왼쪽 전체는 3의 배수여야 되죠. 맞죠? 근데 오른쪽 전체의 수 앞에 4가 곱해져 있네. 그럼 왼쪽에 있는 것도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무조건. 오른쪽이 4의 배수야? 그럼 왼쪽도 4의 배수죠? 근데 3은 4의 배수 못 만들죠? 그러니까 무조건 y는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K로 만들지 마. 4K로 제발 만들지 마. 해설지에서 4K로 만들어서 두 개의 관계를 완벽하게 딱딱딱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서 끝내면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자, y부터 대입하면 되겠죠? 왜? y는 4의 배수라는 거 알아냈잖아. 그럼 y에다 1 넣을 거야? 2 넣을 거야? 3 넣을 거야? 아니죠. 무조건 y는 4의 배수여야 되니까 4부터 넣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노가다 해. 10이니까 10이 넘어가서 얘 빼주면 24잖아요. 그러면 4x가 24가 되려면 x에는 6이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자, y에다 이번에 8 넣어야 되겠죠? y는 4의 배수니까. 그럼 얘는 곱하면 24, 36에서 24 빼면 12가 남아요. 그러면 x에는 3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12 넣어요. 그럼 36이네? 36이면 얘에서 얘 빼면 0인데, 그럼 x에다 0을 넣어야 돼요. 돼요, 안 돼요?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는 안 되고, 더 이상 커지면 x는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두 쌍밖에 안 되죠. 그래서, x가 6일 때, y는 4가 돼야 되고요. x가 3이면 y는 8이 돼야 된다. 2개. 참고로 이런 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수의 개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그 다음에 연습. 연습 문제 그래도 좀 난이도가 어렵죠. 괜찮은 거 그냥 골라서 했는데 13-2번 괜찮았어요? 절대값 있는 거? 절대값 있는 거 다 해결했나? 걱정인데 좀. 일단은 6번부터 갈게요. 해설지 보고 해결하셨으면 괜찮아요. 자, 일단 가로 1번 보시면 좀 특이하죠? 특이하지만 계속 이제 우리가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얘 딱 보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봐. 인수분해 되는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2차항을 소거할 수 있어요. 2차항 소거가 되나요?
지금 안 되는데 억지로 소거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양변에 얘 x에다가 양변에다가 x를 곱하면 x제곱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소거해보면 xy 제곱이 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수항 소거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근데 다른 방법도 있죠. 얘를 y는으로 놓고 1-x제곱 얘를 얘한테 이렇게 대입하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4차 방정식이 나오긴 하겠지만 인수분해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면 되게 복잡해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 입장에서 풀기가 되게 복잡해요. 출제자는 뭐 답을 알잖아. 가이드라는 아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저것 사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상수항이 지금 똑같대요. 그렇죠? 똑같으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한번 빼보는 거야. 상수항에 약간 느낌을 뭔가 준 것 같죠? 안 되면 다른 걸로 또 가셔야 되고요. x제곱에서 y제곱 빼고요. 그 다음에 y에서 x 빼고 상수항은 빵이고요. 그러면 얘 두 개 묶이고 묶이죠. 공통인수 또 나오겠네. 그래서 x 빼기 y, x 더하기 y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빼기 y 공통인수가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면 x 빼기 y가 공통인수니까 묶어요. 그러면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네요.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이놈이 0이 되거나 두 가지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x가 y랑 같을 때 얘가 0이 되려면 x가 y랑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 관계식을 마음에 드는 거에다 선택해서 대입하시면 되겠죠. 네,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볼까요?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얘는 x제곱 더하기 x. 자, 1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이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 안 되죠.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네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니까 5가 되겠죠. 그럼 이 x를 y에다 대입할 거니까 x는 y랑 그냥 무조건 똑같게 해야 돼요. 풀마라고 썼으면 y도 순서에 맞게 2분의 1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5. 그 다음에 뭐 복부 동순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제 이걸 잘 안 쓰거든요, 실제로는. 복부 동순 이렇게 뭐 써주시면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해가 벌써 몇 쌍이 나왔어요? 두 쌍이 나온 거야, 두 쌍. 그렇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얘 등식을 만족시킬 때. 그러면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면 얘 참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얘를 또 마음에 드는 데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여기다 대입하고 싶겠죠? 1차항에다 대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1이 없어지네요. 여기가 따라왔죠? 너무 빨라? 괜찮아요? 그럼 x로 묶어주면 x 빼기 1은 0이고요. 그럼 이때 x 값은 0 또는 1이 되겠네. 그럼 이 x 값을 위에 주어진 식 여기다 넣으면 y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이면 y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쌍이 총 나오겠죠. 네 쌍.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풀다가 더 이상 안 되면 해설책 보셔야 돼요. 수수께끼 느낌이에요. 수수께끼. 퍼즐 맞추기. 그 다음에 2번도 2번도 한번 해봅시다. XY 20 자, 얘도 연립방정식인가요? 그렇죠? 세 개가 묶여있어도 연립방정식이에요. 다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2차 항이 있네요. 그렇죠? 문자 두 개 곱해져 있으면 2차 항이야. 그렇죠? 그럼 얘 연립 2차 방정식 맞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뭔가 대칭꼴의 형태로 나와 있죠. 얘랑 비슷한 게 뭐였냐면 덧셈 이런 거 있잖아요. x 더하기 y는 어떤 숫자, y 더하기 z는 어떤 숫자, z 더하기 x는 뭐 어떤 숫자, 이런 꼴 나오면 개수가 전부 똑같으니까 다 더하면 2로 묶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에서 얘 빼면 z 나오고요. 얘 빼면 y, x 나오고요. 얘 빼면 y 나오잖아요. 비슷해요. 곱의 꼴도 가능해요. 자, 곱이니까 얘는 전부 곱해요. 전부 곱해. 전부 곱하면 x제곱, y제곱, z제곱은 계산하지 마세요. 20 곱하기 12 곱하기 15로 식이 하나 나오죠. 됐어요. 문자가 너무 많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문자의 값만 찾으면 답이 주르륵 다 나와요. 알겠죠? 그거 확신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x를 먼저 찾을까요? 그러면 얘를 양변을 제곱시켜버려. 그냥 나누면요, yz가 또 남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양변에 루트 씌우려고 하면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y제곱, z제곱은 12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얘를 1번식이라고 놓고요. 얘를 2번식이라고 놓으면 1번식에서 2번식을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 x제곱만 딱 하고 남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따져야 될 게 있어. 우리 항상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나눗셈 할 때는 문자로 나눌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 뭐였더라? 나눌 때 어떤 수로 나누면 안 돼요? 0으로 나누면 안 되죠? 나중에 극한의 나눗셈에서도 극한이 좀 이상한 숫자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수끼리 막 나누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어. 0이 되는 수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0이 되는 수로 나누면 안 돼요. 그럼 2번이 0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두 수를 곱했을 때 12가 나왔다? y랑 z는 무조건 0이 된다, 안 된다? 둘 다 0이 돼서는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얘 값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을 넣어봐요. 0을 넣어보면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사실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들이 좀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해버려. 그럼 맞아. 근데 오히려 이거 나누기 0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이제 어설프게 남아있을 때 답이 좀 확신이 없다가 계산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확신을 좀 가지는 쪽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나눗셈 할 때 항상 0이 되면 안 돼요.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죠. 자, 그러면 얘에서 얘 좌변, 우변 다 나눠버리면 x제곱만 남고요. 우변은 12제곱분의 20, 12, 15니까 12 하나 약분돼서 날아가고요. 3, 4, 3, 5, 4, 5. 그러면 25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x값은 풀마 25죠? 풀마 25. 풀마 5. 됐죠? 자, 그러면 어디다 대입하냐면 플러스 5를 여기다 x에 잘 대입해요. 그럼 y는 뭐 나와요? 4 나오죠? 플러스 5 넣으면 y는 플러스 4 나와요. x에다가 마이너스 5 넣으면 y는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러면 순서대로 풀마 가능하죠. 헷갈려요? 헷갈리면 따로따로 구분하셔도 돼요. 자, z는 자, 그럼 x 자리에 플러스 5를 넣었어요. z는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 x에다 마이너스 5를 넣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도 부호가 동순으로 똑같이 연립이 된다. 그래서 얘를 사실 풀어서 쓰면요. x가 5일 때 y도 5, 4고요. z는 3이 돼요. 얘가 하나 세트.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5고요. y가 마이너스 4, z는 마이너스 3이 또 하나 이렇게 세트. 그래서 해가 두 개로 보셔야 됩니다. 네, 두 개로. 이렇게 그냥 써주셔도 돼요. 복부, 동순 이렇게 써도 되고요. 분리해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는 6개가 아니고요. 2개인 거야. 8개가 아니고요. 2개인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얘네가 2개가 세트야. 되셨죠? 그 다음에 12번. 응? 12번이 있었나요, 혹시? 11번 숙제 없었는데? 다 잘못 적었나요? 누구야, 12번? 12번 아니야. 다른 거 선생님 잘못 적었나 본데? 12번 뭐 나중에 필요하면
필요할 때 개인 질문하세요. 3번. 유제 3번 아니었냐? 연습. 3-3-2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두 개 나와 있죠? 그러면 얘 세 개를 한번 더해보세요. 더하면 대칭꼴 나오죠? 자,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x 나오고요. 예, y 더하면 마이너스 y, 얘는 마이너스 z 나와요. 그리고 다 더하면 1이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마이너스 1이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대입해도 필요가 없네요. 그럼 적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넣어봤자 바로 한 문자 안 나오죠? 아, 그러면 이 방법 별로네. 이거 어쩔 수 없이 두 개 가셔야 돼요. 노가다 하셔야 돼요. 함정이죠. 함정이죠. 자, 그래서 얘는요, 두 개 할 거야. 그래서 y 없앨게요. 자, 그러면 x 빼기 2y는 1이고요. 여기다 2배 할게요. 그럼 2y 마이너스 4z는 마이너스 20. 그러면 양면 더하면 x 빼기 4z가 마이너스 19. 됐어요? 그럼 이제 x랑 z만 남아있는 거. 이놈이랑 이놈을 또 연립해주면 하나의 문자 나오겠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무조건 한 개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 거 몇 배? 4배 하면 되겠네요. 4배 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4z 40. 두 개 더해요.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플러스 20 1인가요? x는 마이너스 3이 돼요. 맞죠? 그러면 이제 아무 데나 대입해요. 어디다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 4. y는 마이너스 2. 그러면 y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넣으면 8, 4, z는 4. 이렇게 z. 맞아요? 맞는 거 같죠? 약간 그 함정 준 거예요. 다 더해, 이거 될 것 같은데? 만약 하면은요, 억지로 하면 될 수도 있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네, 두 개 끄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 자, 양수 A값 묻는 문제예요. 연립방정식인데 얘를 연립방정식 풀었더니 오직 한 쌍의 힘만 갖는데요. 자, 그럼 보통 연립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은요. 두 쌍, 네 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연립을 해보는 거야. 그럼 하나는 1차니까요. 우리 하나 1차. y는 a 빼기 x로 바꾼 다음에 대입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겠죠. 다른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x제곱 그럼 얘를 넣어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x제곱은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x제곱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요 a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0이죠. 자 여기서 스탑하고 생각해보세요. 자 먼저 연립을 풀다가 문자 하나 y수거해서 x값만 찾으려고 봤더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맞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근, 중근 1개, 해가 없다도 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면 해가 없을 때 생각하면 x값이 여기서 아예 안 나와. 그러면 가능한 x값이 없어. 만약에 허근이 나온다 쳐봐요. 뭐 i가 나왔다 쳐봐. 그럼 y값 쓸 구하려고 x에다가 i를 넣으면요. y도 허근으로 나타나죠? 그럼 그때는 해가 없어.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해봐요.
x가 하나의 값, 즉 중근을 갖게 되면요. x의 값은 한 개만 나오죠, 여기서. 그럼 그 나온 x 값을 위에다가 다시 대입하면 y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가 한 개니까 y도 한 개 나오겠죠. 이해돼요? 자, 근데 x가 두 개가 나온다고 치면 x의 실근이 두 개가 나왔어. 한 개 넣으면 그때에 따라서 y 하나 또 나오고요. 다른 x 값을 대입하면 그때 y 값 또 하나 나니까 이때는 해가 두 쌍 나오죠. 결론은 뭐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만 만든 다음에 얘는 해가 한 개, 즉 중근이 나와야 줘야 되고요. 그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랑 같을 때 a 값 찾아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짝수공식 쓰라고 여기까지 좋네. 그럼 우리의 판단이 출제자의 의도에 좀 맞았다는 얘기죠. 이거 실제로 그냥 막 아니죠. 판별식 쓸 때 많이 써요. 그럼 판별식 짝수공식 쓰면요. 가운데 거 x 값의 절반의 제곱 때리면 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그럼 마이너스 2의 a 제곱 마이너스 4. 그게 0이랑 같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a 제곱, 얘는 플러스 6이 돼요. 그러면 a 제곱 넘어가면 a 제곱은 6이고요. a는 풀마 루트 6. 근데 a는 양수수래요. 따라서 a는 루트 6을 써주면 됩니다. 됐을까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유제 14번은 없어요? 넘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 넉넉하니까요. 그러면 진도 있죠. 진도를 좀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남으면 RPM을 갈게요. 오늘 근데 주말 테스트 잘 봤어요? 보강 와야 되는 사람 손. 태민이? 못 봤어요? 점수 못 봤어? 민영이? 점수 못 봤어요? 점수, 오늘 좀 바쁘셔서. 뭔가? 개념 다 썼어? 썼어. 개념 안 썼죠? 안 외웠죠? 외워왔어? 상대 통과한 것 같아요? 민채는? 한 것 같아? 몰라요. 안 한 것 같아? 야, 이거 근데 한두 번 통과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재수강 해야 되거든요. 긴장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계백문 잠깐 좀 펴볼까요? 계백문 좀 펴보시고요. 필기 오늘은, 부등식 쪽 필기 좀 한 다음에, 이차함수와 부등식 관련해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있죠? 그거 간단히 하고, 문제 풀고, 끝낼 거예요. 계백문 펴보세요. 형님, 졸려. 피곤해요, 많이. 비워서 그런가? 자, 우리 계백문 필기 노트 펴보시면요. 필기 노트 펴보면, 14단원의 절대값 정리한 것까지 적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적을 거니까, 이 제목은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뭐 연립 1차 부등식까지 배우면요. 우리가 사실 앞쪽에 어떤 걸 아느냐면요. 근해 분리 앞쪽에 우리가 실근의 조건, 실근의 부호 찾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 추가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어서.
각도화지 일단 먼저 써보자. 쓰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그 근해 분리라는 게 앞에 판별식 쪽 활용하면서 이제 살짝 배웠었어요. 근해 분리가 뭐였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두근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나타낸 거였는데요. 그때 판축함 조사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거는 교과서에 없어요. 얘는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해 부호를 판단하는 건데, 자, 우리 당연히 2차 방정식을 풀면서 그냥 근해 공식이든 인수분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근을 두 개 찾아놓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못 푸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판별식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만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지 않고 바로 두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형광펜이나 빨간색 펜으로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간접 표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실근의 보호를 결정할 때 뭘 이용한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B. 그거 이용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판별식은 무조건 실근을 갖냐, 실근을 갖지 않냐, 중근을 갖냐 판별할 때만 쓰는 거야. 여기서는 판별식이 반드시 같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두근의 보호를 빠르게 좀 판단한다. 또는 두근을 구할 수 없을 때 보호를 판단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들어가면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 BX 더 C는요. 얘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놨을 때 자, 두근, 즉 알파, 베타 얘기하는 거죠. 두근인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의 조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써보세요. 그러면 두근이 일단 양수라는 얘기는 얘가 실근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양수라는 건 수의 크기가 있다는 소리잖아. 근데 우리 복소수, 허수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같은지 안 같은지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크기가 양수로 있다는 얘기는 실근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근. 두근이 모두 실근이 나와줘야 양수라고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무리수도 실수잖아요. 자, 루트 3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마이너스 루트 3은 음수죠. 2 빼기 루트 3은 양수죠. 이런 거 이게 우리수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 근데 복소수, I, 가짜 수잖아요. 허수, 이미지너리 넘버. 얘는 크게 판단 못하는 양수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써야 될 거 1번. 판별식을 썼을 때 실근인 조건. 자,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네요. 중근이어도 되고요. 서로 다른 두근이어도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우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밖에 없죠. 자, 둘 다 양수네. 그럼 두근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두근을 더한 게 어때요? 즉, 두근을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써야 되겠죠? 두근을 더한 게 당연히 양수끼리 더하면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는 0보다 크다라고 놓고 조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는 두근을 이제 곱해봐요. 곱한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였죠. A분의 C. 자, 양수끼리 곱하면 뭐예요? 양수가 나와야 돼요. 양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두근이 양수일 때는요, 세 가지를 무조건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거에 맞는 연립 1차 부등식 또는 연립 2차 부등식 쓰면 그대 문자의 값의 범위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있죠. 자, 마찬가지로 음수네요. 음수는 숫자의 크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 판별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 두근을 이제 더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써놨으니까 그냥 의미만 파악하기 위해서 두근을 더한 거는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될까? 민철, 뭘까? 음수여야 되죠. 음수끼리 더하면 무조건 음수잖아. 이거 외울 거 아니야. 상식이죠, 상식. 그래서 두근을 더했을 때 음수잖아. 그럼 두근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태빈은 뭐가 되니? 양수가 돼야 되겠죠. 두근의 부호가 같으면 무조건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세 개 또 조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두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 늘 조건을 줄까요? 늘 조건.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럼 한 근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요. 한 근은 무조건 음수란 얘기죠. 이해됐을까?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 자, 그러면 얘는요, 또 조사를 할 때, 마찬가지로 얘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숫자 크기 존재하죠. 그러면 실근이죠. 실수여야 되죠. 그럼 판별식을 조사하는 게 맞긴 한데, 얘는요, 두근의 곱 있죠. 얘가 0보다 작다. 이것만 조사하면. 자, 일단 판별식 조사 안 했죠, 얘는. 그리고 두근을 더하면 양수의 절대값이 크면 그때는 양수 나오고요. 두근의 합이. 이건 적지 마세요. 양수의 절대값이 크면 양수가 나오고요. 음수의 절대값이 크면 두근의 합은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조사하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두근을 곱했을 때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조사하면 끝이야. 그래서 여기다 별표 하나만 써볼게요.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요, 두근을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거 조사만 하면 돼요. 왠지 자세히 설명할게요. 좀 기다려봐. 네, 하나만 하시면. 근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났어. 분명히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한 개만 하면 되는데 뭔지 까먹었어. 그러면요, 그냥 얘네처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어차피 의미 없고요. 얘 판별식 조사하셔도 똑같이 나와. 근데 좀 헛수고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외워놓고 얘를 하면 좀 빨라요. 자, 그러면 뭐 두근의 합은 어차피 조사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근데 판별식은 왜 조사 안 할까? 생각해볼까요? 해보세요. 자, 우리 얘네들을 왜 조사해야 되고 얘는 왜 조사 안 하는지 판별식을 한번 써봐요. 자, 판별식은 여기에서 써보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맞죠? 자, 그러면 두근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는요, 두근의 곱이 양수가 나와요. 즉 a분의 c가 양수라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ac도 양수란 얘기죠. 맞죠? a분의 c가 양수라는 얘기는 ac도 양수야. 그러면 b제곱은 항상 양수 아니면 0이잖아. 양수에서 양수를 뺐죠. 그러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판별식 조사해봐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 근데 세 번째 보면요, 두근의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니까 마찬가지로 a분의 c, 근과기의 수량이, 얘가 a분의 c랑 똑같잖아요. 그럼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예요. a분의 c가 음수면 ac도 음수죠. ac도 음수가 돼요. 그러면 4ac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얘는 무조건 양수죠. 얘는 무조건 양수죠. 그럼 판별식이 무조건 양수입니다. 무조건 양수. 그러니까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무조건 얘는 실근이에요. 두근의 부호가 다르려면 무조건 둘 다 실근이에요. 이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요, 일단 우리 기본 과정이잖아요. 기본 과정이니까 얘는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써주면 돼. 이것만 일단 기억해.
일단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다시 심화 과정 할 때 다시 해줄게요. 그래서 이것만 써. 자,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기본 문제 하나만 딱 볼게요. 자, 정석책 펴보면요. 기본 문제 9-9. 9-9랑 9-10을 좀 풀 거예요. 이게 풀어야겠죠. 여기 138페이지거든요. 정석책 138페이지. 여기에서 9-9번 기본 문제 있죠? 가려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세 개 다 풀어봐. 그냥 살짝 보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자, 일단 가로 1번 한번 시도해 보셨죠? 부등식이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이 미지수 m을 포함하고 있죠. 두분이 다음을 만족하는 실수 m의 값을 범위를 구하라. 이 나옵니다. 두분이 모두 양수래요. 그럼 양수 살펴보니까 두분이 모두 양수일 때는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 합은 0보다 크다, 알파 베타도 0보다 커야 되겠죠.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해로 그때그때 한번 생각을 한쪽으로 해보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죠. 그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판별식을 0이랑 같다고 놓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자,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판별식 조사해봤을 때 짝수 공식 쓰라고 있었죠? 그러면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a, c 그러면 플러스 n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죠? 풀어야 되면 쓸 수 없죠. 1, 플러스로 곱하면 얘는 m이 마이너스 1일 때와 2일 때가 0을 만들어주죠. 그럼 2차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확대되는 꼴이니까 찢어지는 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m은 작은 것보다 작다. 그리고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하시면 이게 2차 부분이 아주 어려운데 오늘 좀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요. 두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근데 두분이 양수래요. 그러면 두분을 더한 것은, 일단 공부하기 위해서 한개 써주면요.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m 빼기 1이 두분의 합을 의미하는 거죠. 두분의 합이 양수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나눠주면 이동호 바뀌고요. n은 1보다 작다. 범위가 또 한 개 분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바뀌면요. 이번에 두분의 곱이에요. 두분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면요. a분의 c 그럼 마이너스 m 더하기 3이 얘도 두분이 모두 약하니까 곱해도 양수여야 돼요. 맞죠? 그래서 m 넘어가면 n은 3보다 작다가 세 번째 범위가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얘를 세 개의 전체를 모두 만족시켜줘야지 얘들이 모두 풀리죠. 그렇죠? 그러면 범위를 찾을 건요. 헷갈리면 두 개 같은 거죠. 자, 얘랑 얘 합치면 얘만 남아요. 보이죠? 수직선 여러 번 했으니까 수직선을 생산해줘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으로 하고요. 2보다 이렇게 갈 때 거기서 1보 중간에 1에서 왼쪽으로 끊어버렸어. 그러면 모두 지나는 것은 얘밖에 없어. 아직 안 되나? 마이너스의 2. 그러면 얘보다 작아지면서 작거나 같다. 같은 층이죠? 같은 층은 높낮이가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얘는 다른 층이야. 얘는 1보다 작죠. 1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얘는 다른 층이니까 높낮이 1. 그 다음에 또 3보다 작게요. 3은 요 어딘가 있을 텐데 얘보다 작다. 얘도 다른 층이니까. 자, 모두 지나는 부분은 어디에요? 이 부분.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2. 어렵죠? 연립 부분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2번도 해보실래요? 2번 한번 다시 한번. 그래야자마 이제 자, 바로 2번 풀어보세요. 부분이 모두 묶여 있어요. 묶일 때문에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부분을 더했을 때 그냥 여기서 곱하면
그러면 부호가 같으니까 한별식이랑 구분의 4, 구분의 9까지 가조사 하셔야죠. 첫 번째 3별식. 자, 서로 다름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3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면 되겠죠. m제곱 마이너스, 이제 지워버렸네, 뒤에서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m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m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죠. 얘가 1, 2 마이너스 1 써붙으니까. 자, m은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보통 m을 원래 주인공이 문자를요, 예전 왼쪽에다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기 좋아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범위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분의 합을 조사하셔야 돼요.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2.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0보다 커야 돼서 두분의 합. 분수의 합은 0보다 분이 작아야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분과 바뀌고요. 그 다음에 m은 1보다 크다. 두 번째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두분의 곱은 a분의 c잖아요. 마이너스 m 더하기 3이 두분의 9가 같으면 무조건 곱이 양을 써야 돼요. 그러면 m은 3보다 작다. 그래서 범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요. 그럼 수직점 한 번 더 쓸까요? 수직점 한번 또 만들어요. 그럼 마이너스 1, 2 가지고 왼쪽으로 가지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m이 1보다 커야 되는데요. 1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1이 있고 높낮이가 다르게 다른 편이니까. 그 다음에 m은 3은 여기 어디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곱하면. 그러면 모두 지나는 거, 해점 지나는 거 여기서. 얘는 포함하고요. 얘는 포함 안 해야 돼요. 따라서 m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완전 맞았어요. 이게 사실 끝까지 정말 한두 번 풀어줘요. 여러 번 반복하세요. 이제 새로운 문제를 쓰지 말고요. 한 문제를 내가 쉽게 안 보고 끝까지 쭉 했을 때 답이 나올 때까지 2번, 3번, 4번, 5번 반복해서 그래야 생겨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 번만 가지고 두세 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쌤 하나만, 예를 들어 쌤 하나 가지고요. 한 번 풀고 나면 대충 이해를 못해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이해가 좀 더 돼요. 세 번째 보면 또 이해가 좀 돼요. 근데 네 번 다른 교재 3번, 9번, 3번 보잖아요. 이거 배우는 입장에서 되게 혼란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같은 문제인데 교재가 다르고 막 중상태 막 다르고 문제 상태도 다르고 글자책이 다르고 스피드가 다르고 같은 문제인데 다른 많이 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비슷한 느낌이 잘 안 되죠. 원래 학생들을 계속 여러 번 보세요. 그건 우리 아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려운 부분만 캐치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보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제 모르는 게 많은 것도 있는데 그럴 때 사실 해석도 좀 사놓고 빨리 해석도 좀 해놓으면 손잡혀서 맞춰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 해보세요. 3번은 30초 볼게요. 아이고. 나오세요? 자, 나왔죠? 부분의 조가 서로 다를 때는요,